네, 종목 핫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대망의 디데이입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주식이라는 평가를 받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내일 새벽에 나오게 되죠. 시장은 기대와 우려감을 함께 내보이는 가운데 간밤 미국 증시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이번 주만 놓고 보자면 굉장히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종목들의 손바뀜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를 복귀해보면 테마주 장세 여전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일부 제약바이오나 자동차 쪽의 시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특이한 부분은 이 반도체 쪽의 움직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일장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내일 우리 시장은 큰 이벤트를 소화하고 열리게 됩니다. 과연 시장의 체질이 바뀌게 될지, 그렇다면 어떤 전력과 종목으로 집중을 해야 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핫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도에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타임어택 코너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디데이입니다. 내일 오전 6시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내일 오전 6시에 정말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엔비디아 때문에 반도체주들의 이런 움직임을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주시기도 했고, 예.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제약바이오주가 어쨌든 이 순환매 테마로서는 마지막이자 시작이다 해서 이제 다음 시장의 주도주가 또 나타날 때다.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예. 다음 시장의 주인공은 또 누가 될까요? 바이오와 저는 반도체가 좀 골고루 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건 시장의 네. 대대적인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유동성이 위축되는 국면으로 갔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풀리는 형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골고루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는 하락 종목수들이 월등히 많았지만 오히려 하반기에는 상승 종목수들이 월등히 많아지면서 주도주 순환매가 조금 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조금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보다 더 중요하게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일정이 지나가게 되면은 당분간 시장에 조금 부담스러운 일정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게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 그 전까지는 사실상 시장의 긴장이 어느 정도 풀어질 수 있는 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걱정 반, 이제 기대 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것, 기대를 크게 갖고 있는 거는 예상치, 컨센서스를 한 10% 이상 상회하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조금 실망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일각에서의 분석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참 의미가 있는 게 실적 발표일 하필 다음 날에 젠슨항 CEO의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두고 조금 해석이 분분한데요. 한 측면에서는 실적 발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좋지 못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다음 날 달래기에 조금 들어갈 거다라고 보는 측면과 반대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 블랙엘에 대한 출시가 기존에는 조금 지연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출시에 대한 언급을 하기 위해서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대를 하고 걱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블랙엘에 대한 출시가 일단은 지연된 상황 속에서 기존의 반도체를 판매를 해서 어느 정도 실적 업사이드를 키워낼 수 있을 것이냐 여부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것이 맞고요. 출시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시장의 반응이 괜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실적이 완만하게 상승으로 바뀌는 그런 구간은 아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올해까지는 좀 가파른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조금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다에 한 표를 네. 개인적으로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은 매크로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부담스러운 일정이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분위기가 그동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조금 많이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공부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정리해서 아침에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고 정리를 드릴 예정이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다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제가 방송 말미에 오늘도 포트폴리오에 꼭 편입하면 좋을 만한 종목들 제가 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잘 가져왔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것저것 고민되는 것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내일을 기점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수정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한 고민점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고민점들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시죠.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셀레믹스고요. 매수가는 8,780원이시고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반등 나오겠지 하다가 손절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하염없이 반등을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셀레믹스 오늘 종가는 5,470원으로 6% 하락했습니다. 사실 8월 16일까지는 정말 좋은 흐름으로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1,400원까지 갔었다가 사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 셀레믹스 코로나19 엠폭스 관련된 이슈로 계속해서 올라갔었잖아요. 예. 앞으로는 조금 어려울까요? 우선 코로나 확진세가 네. 살짝 이제 완만해진 둔화가 된 것이 사실이고 네. 이번 주 내로 정점이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네. 이미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10배가 늘어났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단기간 안에 한 번에 좀 잡히는 그림으로 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9월이 되고 날씨가 풀리면 또 네. 돌아다니는 유동인구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확진세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무조건 될 거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직도 이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모멘텀은 남아 있다. 그리고 엠폭스 비상이 지금 풀린 상황이 아닙니다. WHO에서도 계속해서 자금에 대한 그 긴급 호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기술적인 반등은 한번 나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조금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 여부에 대해서 어쨌든 그 문의를 주셨는데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비중이 15%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10% 정도라고 한다면 한 10% 정도는 5,000원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15% 정도가 보유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회비용 차원에서 5% 정도만 5,000원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는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렇게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바로 죽어가지고 찔찔거리는 이제 옆으로 기는 그런 그림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런 모멘텀이 등장하고 1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는 기술적 반등, 즉 8분 응선까지 올라오는 2차 파동은 나올 가능성이 더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기 때문에 5,000원 구간에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고 7,500원 구간까지 도달을 했었을 때 나머지 물량을 조금 정리하는 방향에 대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5,000원에 추가 매수를 했는데 이게 더 빠져가지고 60일선도 깨는 그런 위협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세가 더 크게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500원을 손절 가격으로 제시드리고 목표가 다시 한번 제시드리면 7,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셀리맥스 관련해서 엠폭스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괜찮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추가 매수자리는 5,000원이었고요. 비중 5%였습니다. 1차 목표가 7,500원이었고요. 손절가는 4,500원이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 CU박스입니다. 5,63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입니다. 그리고 추가 가능합니다. 추가 매수 의견 있으시다고 하는데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CU박스의 오늘 종가 4,420원입니다. 오늘은 8% 하락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 CU박스가 딥페이크 관련주, 이 보안 관련주를 엮이면서 최근에 조금 주목을 받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 CU박스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딥페이크뿐만 아니고 네. 가상융합산업의 진흥법에 대한 그 시행을 앞두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기대를 네. 받고 있고 그 7월 네. 초반에도 그런 기대감에 조금 시세가 들어오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딥페이크에 대한 그런 어떤 범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 또 단기 모멘텀, 새로운 모멘텀이 등장하면서 지금 급등 시세가 지금 나오고 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것이 뭐 대대적인 심각한 범죄로까지 앞으로 연결이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딥페이크, 그러니까 사람을 신원을 도용을 해가지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형태가 되려고 한다면 사실 그 개개인만의 그런 어떤 표정과 습관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데이터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실상 그게 조금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한적인 이제 악용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멘텀으로 등장을 하고 자극적인 모멘텀으로 활용이 된 만큼 단기적인 시세가 추세만 깨지지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겠죠. 이게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내일 좋지 않게 나오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부정한 매크로 상황 자체가 조금 되게 부담스럽게 또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커지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자극적인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반도체에 다시 힘이 붙어버린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테마주들의 힘은 동력은 죽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5일선이 이탈했을 때는 좀 정리를 보자라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5일선으로 간단하게 조금 잡았으면 좋겠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시청자님 매수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매수 단가 근처까지 왔을 때는 그래도 조금 정리를 보시는 것이 어떠냐. 이게 길게 보유를 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견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전 매도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65,00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는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37,800원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6월 18일 날은 그래도 59,2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꽤 오랜 시간 들고 계신 종목입니다. 30%라는 비중도 굉장히 크고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장기 투자로 좀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기나긴 기다림이 또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소재 기업들 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대형주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부터 사실 2분기가 아니라 내년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 때부터 네. 시장에 기대하는 실적이 조금 같이 좀 맞물리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실적을 선반영합니다. 보통 4.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반 정도는 돼야지 본격적으로 조금 상승 레디가 나오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 전고체용 차세대 동박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전고체 쪽이 네. 최근에 이제 인천 청라에서 벌어진 그 벤츠 배터리 화재 사건,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로 이런 어떤 테마가 많이 크게 부각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사가 어떤 그런 테마에 힘입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조금 대형주입니다. 조금 시가총액도 비중도 크고요. 업종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조금 개선이 돼야지 추세적인 흐름에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목표가와 손절가를
목표가를 굳이 제시를 드리자면 네. 35,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네. 목표가를 4만 원 정도로 조금 제시를 드려보고 싶지만 네. 내가 조금 길게 보유를 할 거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 하반기 이상까지 조금 들고 가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오랜 조정이 있어 왔습니다. 2022년도 때도 동사는 강세를 보이지 못했는데요. 오랜 조정이 기다려오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하락폭이 조금 줄어들고 이격도가 조금 줄어드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올해 실적, 이제 포워드 실적 대비 내년에 한 500%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 아무래도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기회 비용을 조금 너무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님 비중이 30%나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적은 비중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매도를 하자니 지금 단가가 너무 네, 높습니다. 손실이, 네. 예,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결단력 있게 조금 판단을 해서 나는 기회비용을 그래도 조금 살려보고 싶다 네. 하신다면 사실 절반 정도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단기적인 대응 35,000원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를 손실 최소한 4만 원 구간에서는 정리를 보고 차라리 그 비중을 가지고 올해 시장의 대장이 될 수 있는 반도체나 바이오 쪽에 조금 한번 집중을 해서 조금 수익으로 좀 시드금을 조금 불려내면서 내년에 이제 추가 매수를 조금 도모하는 그런 전략으로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이야기를 그렇군요. 드리면서 마무리를 네. 하고 싶습니다. 참 대응 전략을 짜주셨지만 이 대응을 하는 것에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이 15% 비중, 반절 정도의 비중을 손절가 35,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2차 전지주들 정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가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자리가 또 저점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시점이 저점이긴 네. 하지만 기간 네.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길어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고 높나요? 네. 그리고 이제 매크로적으로 이제 변수가 네. 등장을 하게 되면 네. 가격적으로도 조금 밀릴 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한쪽에 지금 이제 당장 움직이지 않을 어떤 종목이나 업종에 비중을 많이 소모를 하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네. 지금 시장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쪽으로 네. 비중을 조금 전환시켜가지고 네. 어느 정도 조금 수익을 많이 네.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바이오와 반도체 계속해서 갈 거지만 전고체 배터리 쪽도 굉장히 좋을 거다 이런 말 많은데 맞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진입하는 단계는? 우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다른 종목들을 조금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동사는 이제 이번에 이제 전고체용 동박을 네. 개발을 이제 완료를 한 상황이고 전고체 쪽에서 이미 조금 유의미한 그런 네. 결과물들을 내놓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쪽에 대한 실적이 받쳐주고 등장을 해줘야지 결국에 이런 그렇죠. 덩치 있는 종목들이 네.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네. 전고체 관련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가장 빨리 하는 쪽이 이제 국내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고요. 27년도부터 양산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는 이제 공급사들은 26년도는 돼야지 이런 것들이 실적이 등장을 아직 해주고 시간이, 네. 수주가 등장을 할 건데 네. 물론 이번 배터리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네. 27년도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반영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동사에게 이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전고체 모멘텀을 타고 올라가기에는 다소 조금 제한될 것 같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화성밸브입니다. 13,32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향후 주가 전망 궁금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3,160원입니다. 오늘은 9%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화성밸브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만 해도 10%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뭐 궁금증이나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거든요. 우선 본격적으로 한국석유가스공사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 용역에 대한 그 공급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유의미하다라는 거 제가 전일에 어떤 네,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네.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 대한거래 프로젝트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동사 같은 경우 오늘 특별관계자 이제 장내 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개별적인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더 시장에
시장에서 부담으로 인식을 하고 조정이 나올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종목과 비슷한 상황으로 조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테마성 흐름이 조금 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에 좋게 발표가 되고 반도체 업종에 그런 순환 매드가 등장을 하게 됐었을 때 기존의 테마 단위에서 강세를 보이던 종목들이 갑자기 악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추세 대응을 조금 잘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게 되면 화성밸브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주황색 선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주황색 곡선이 21선입니다. 이 21선을 8월 5일에도 조금 지켜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종가상.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21추세선 8월 5일이 전체적으로 급락이 나왔던 시장이거든요. 근데 종가상 이 21선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은 이 추세를 조금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시세들이 조금 있다라는 거고 그런 어떤 매수 참여자들 선택권을 가진 자본들이 유의미하게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21선이 깨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분위기가 투매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선을 손절 가격으로 제가 제시를 네. 드리고 싶고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16,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우선적으로 16,000원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핫하죠. 알테오젠입니다. 23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5% 가지고 계십니다. 수익 중인데 대박인 것 같습니다. 50만 원 보고 있는데 추가 매수할까요? 이렇게 왔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종가 확인해 볼게요. 31만 9,000원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50만 원 보고 계시답니다. 50만 원 갈까요, 알테오젠? 50만 원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근데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렇죠. 가격보다. 그리고 이 스마트머니 기법 제가 잠시 후에 예시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네. 한 5만 원대서부터 포착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도 잠시 네. 후에 같이 들어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알테오젠이 그럼 고점이 언제쯤 형성되냐? 보통 이렇게 추세로 올라가고 시가총액 상위 반열에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은 시세가 등장하면서 장대 양봉이 두 개가 등장했었을 때 고점으로 의심되는 구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지점까지는 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코스닥 시총 1위를 탈환을 하고 나서 가기 때문에 당분간 이 모멘텀이 저는 더 이어질 것 같고요. 반도체 업종과 이제 바이오 업종은 네. 올해 하반기에 좀 대장 섹터로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알테오젠이 주인공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보유하시되 61선 이탈했을 경우는 정리를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종목 상담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공부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요. 또 오늘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면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한 주에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수요일. 예. 오늘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사실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네. 어떻게 나올지 조금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많이 좀 고민을 하면서 지냈었던 네. 하루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볼 게 오늘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씩 다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3D 낸드나 시스템 반도체 이런 종목들 다 꿈틀꿈틀 거리던데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내일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완전하게 분위기가 넘어올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좀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예상치가 이제 EPS 기준으로 0.64달러인데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10% 상회하는 실적이 나온다라고 네. 했었을 때는 반도체 쪽으로 완전히 흐름이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 않고 예상치에 부합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의 엄청 과도한 기대치를 충족하지는 못하는 수준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좀 더 긴 시계열 속에서 좀 좋은 실적이 반영이 되어 갈 것 같고 기존의 바이오 업종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 다음 날에 있을 젠슨항 CEO의 인터뷰에서 이 블랙일에 대한 언급이 있느냐, 출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느냐도 굉장히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장기적으로 조금 더 팔아먹을 수 있는 반도체들이 있고 실적 업사이드가 더 많이 열릴 수 있느냐가 또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도 같이 조금 유의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실적이 나온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정말로 좋게 나온다라고 네. 했었을 때는 수급 블랙홀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렇다면 반도체 종목들 혹시 내일 공략을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아하. 않을까요? 예를 들면은 10% 이상 상회를 했어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네.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10%를 상회하는 성적이 나왔다. 지금 컨센서스 자체도 굉장히 과도하게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더 크게 넘어버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게 믿을 거는 반도체밖에 역시 없다라는 그런 시장의 인식이 다시 발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었던 10월까지는 이 유동성이 또 미국 재무부에서 계속 공급을 해주는 사이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반도체를 바로 추적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많이 눌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봤고 그렇다면 제가 또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보니까 뭐 코로나 수혜주도 움직이고 신약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종목들도 움직임을 좀 강하게 보였거든요. 이런 쪽도 여전히 좀 유효하게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작년에 이제 2차 전지 업종을 보는 것 네. 같습니다. 아하.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를 탈환을 하고 여러 이제 기업들 유한양행부터 해서 뭐 이제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에 대한 이런 흐름, 신약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나 FDA 승인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강하게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사실 네. 오늘 언박싱 종목으로 아하. 두 종목 다 바이오 종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시장의 주인공이고 그 시장의 주인공 속에서 정확하게 매집의 흐름이 들어왔다라고 알려주는 제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대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언박싱 종목이 두 종목이 준비가 돼 있는데 모두 제약 바이오라고 하시니까 저희랑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나올지 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전문가님과 조금 더 이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굉장히 최근에 뭐 책이라든가 많이도 기사를 보다가 정말 좋은 멘트를 하나 봤어요. 이 밝을 때는 그림자를 봐야 되고 깜깜할 때는 새벽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달리는 종목이 아니라 이제 달릴 준비를 하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잡는 방법이 바로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이죠.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새벽을 준비하는 우리도 모르게 네. 새벽이 오는 새벽을 미리 캐치하고 잡아낼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도 공부방에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아마 오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신청하시는 동안 저희가 전문가님께 이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찬찬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 머니 기법은 똑똑한 돈의 기법입니다.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같이 매수에 따라 붙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규정하는 똑똑한 돈이 무엇이냐?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있을 겁니다.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고요. 그들을 저는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은 우리한테 제공되지 않는 이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사전 선침해를 할 때 이때 들어오는 자금을 스마트 머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는 이런 정황들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제가 일봉 차트상에 신호로 포착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포들이 저점 매집이 일어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향후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주 크게 올라갔었던 이 종목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아래서 어떤 유형의 매집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다 알고리즘으로 축적을 해서 만든 알고리즘이
그래서 나온 신호가 이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포착되면은 이후에 같이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매수 포인트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기법의 장점은요. 기존의 어떤 패턴식 기법, 뭐 추세 기법 이런 기법들은 매크로나 정책 변수가 등장했을 때는 이 흐름들이 깨지게 되죠.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들의 저점 매집을 보고 그 신호를 포착하고 잡아내는 기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변수들에서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말 그대로 정보와 재료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나오기 전에, 즉 뉴스가 나오기 전에 빠르게 저점 선침해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많이 리서치를 할 겁니다. 이 종목 어떤 업종이 좋은지, 어떤 종목이 좋은지 많은 리서치를 하면서 그 리서치 결과를 보고 어떤 특정 재료에 대한 모멘텀이 길다고 판단되는 종목들을 매수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시장에 제공된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모멘텀을 판단을 하고 그 중간에 진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근데 만약에 내가 오판을 했다거나 혹은 매크로단에서 정책단에서의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흐름이 깨져서 손실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모멘텀이 시작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할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짧다고 하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뉴스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종목을 미리 잡는, 그러니까 선취매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뜹니다.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뭐 스마트 머니 기법 궁금해요?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전문가님이 일주일 내내 나오시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딱 3일만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신청 안 하시면 다음 주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는 동안 저희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볼게요, 전문가님. 예. 스마트 머니 기법의 매매 포인트 또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셨죠? 예, 맞습니다. 네. 우선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정말 좋은 게 굉장히 좋은 기법이고 굉장히 좋은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기법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간단한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는요, 이거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다 그냥 무료로 조건 없이 다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신호가 등록을 해서 일봉 차트상이 포착이 됐을 때, 이때 이후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제가 기재를 해놨고요. 4번째 방법은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우선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됐다. 이 의미는 이렇게 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보면 돼요. 시작된 날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조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 시작된 날, 이 신호 포착일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 저점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이 저점 매수 같은 경우는 제가 크게 권장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틀 전에 가지고 나온 예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시 종목, 에코앤드림 이런 종목들은 네. 신호 포착이 다음 날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신다면은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혹은 신호 포착일 당일 고가를 이후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 이 3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이 4번째 방법인데요. 제가 이제 언박싱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도 대부분 이 4번째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4번째 방법 설명드리면 신호 포착일,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집을 쭉 했으면 상승으로 시세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매집 시작일 하루 만에 과연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매집 시작일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나요. 시작일 이전보다 시작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올 때, 이때 추가 매집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그냥 편하게 매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포착
매집, 급등 이런 공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포착, 매집 상황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네 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손실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 추세선, 손절 나와봤자 크지 않게 나오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다 보내드립니다. 설정 방법. 이 추세선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간단한 매매 방법만 숙지하고 추세선 이탈 시 정리, 그리고 신호 포착 시 매수해서 조금 길게 끌고 가는 이런 형태의 매매를 잘 진행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익이 왜 길게 나오냐? 주포들의 저점 매집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길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매일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 드리지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겠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대로 하십니다. 손실은 길게 방치하고 수익은 짧게 챙겨가는 형태로 거래를 하세요. 예를 들면 어떤 좋은 이유가 있든 누가 좋다고 해서 매수를 하든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으면 이 종목이 만약에 가격이 빠지게 됐을 때 내가 좋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계속 추가 매수를 하면서 물타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정이 나중에 보면은 조정이 길게 나오고 있는 이 좋지 않은 추세를 가진 종목의 비중이 점점점 커지는 상황이 오게 되죠. 이때 내 심리 상태는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살짝 나와요. 그래서 계좌에 빨간불이 살짝만 들어와도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손실은 길게 방치하면서 수익은 짧게 챙겨가는. 근데 이 방법, 이 후자의 경우대로 만약 계속 매매를 이어가다 보면은 결국에 계좌는 마이너스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계좌를 우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 손실이 나올 수 있죠. 손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절이 나왔을 때 짧게 나와야 되는 게 맞고 수익이 봤을 때는 수익을 길게 챙겨갈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계좌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가장 적합한 매매가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이 기법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 조건 없이 무료로 다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직접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잘 들으셨죠?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안전한 방법이고요. 또 주식을 정말 편안하게 하고 싶다, 정말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을 편안하게 지금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법을 꼭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지금 방금 들으셨던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빠르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계신데 그동안 저희가 조금만 더 깊게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적용된 종목들 예시 종목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오늘 세 종목이 준비가 돼 있는데 또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 거죠? 예, 설명을 잘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이용하면 잘 잡을 수 있다는 거 네.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예시 종목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알테오젠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정말 핫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한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재료가 2월 22일, 2월 26일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은 있었는데 본격적인 계약에 대한 이야기, 마일스톤 청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22일, 26일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2월 22일에 MSD와 이제 머크사와 이제 키트루다 SC체형 라이선스 변경에 대한 계약,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그 히알루로니다자에 대한 이제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 청구, 이 실적 업사이드가 되는 본격적인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 이 마일스톤을 청구하고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이걸 어디서 진행을 할까요? 회사요. 회사죠. 회사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계약을 하고 마일스톤을 청구하기 전에 이 청구하고 계약을
공격을 할 거라는 거,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모를 수가 없겠죠. 미리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포가 회사 내부 관계자들일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부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이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딱 특정해서 우리가 주포라고 규정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내부자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주포라고 하는 거고요. 충분히 이런 내용들은 내부자 정보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알고 있는 주포들은 사전 선침해를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사전 선침해를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잘 잡아내 주었는지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3번이나 포착을 했어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거든요. 근데 재료의 본격 등장.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하얀색 네모 박스로. 저때가 이제 2월 22일부터 시작인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포착되게 됩니다. 자, 9월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최초 포착되기 이전에 보세요. 자,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자, 9월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죠. 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얘기됐죠. 시작된 날을 정확하게 지금 신호가 잡아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재료의 본격 등장일 이전에 터진 이 거래량들은 이 재료들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선침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 신호일 기준으로 할게요. 왜냐면 9월 신호 기준으로 하면은 이 9월 신호일 종가 기준으로는 500%가 넘어요, 시세가. 근데 마지막 신호일인 2월 13일 스마트 머니 신호 종가의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불과 반년 만에 280%가 넘는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란 추세선인 손절 추세선이 저때 위에 깨졌거든요, 한번 4월에. 저때 매도를 했어도 거의 한 2배 넘는 시세가 수익을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길게 끌고 왔을 때 이렇게 큰 수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를 탈환을 했는데 5만 원대부터 신호에 포착이 됐다라는 게 정말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기법들, 주도주를 밑에서 잡을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예시 종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시 종목, 어제도 설명드린 태성입니다. 자, 태성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복합동박 설비를 했고요. 그리고 배터리 원가가 이 30%나 절감을 시킬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있고요. 이 중국의 C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개발에 나선 제품입니다. 이 C사는 국내 글로벌 배터리 1위 기업인 CATL입니다. 이 CATL사의 의뢰를 받았고, 그리고 CATL사뿐만 아니고 중국 업체들과 납품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고, 일본의 대형 배터리 업체와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대형 배터리 업체 파나소닉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이 발표가 언제 됐냐면 올해 5월 29일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국내 처음으로 복합 동박을 설비를 한다, 이 내용도 사실 어디에서 발표를 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회사에서 발표를 합니다. 내부자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재료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설비를 한다, 설비 투자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선침해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것을 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내 주었는지 차트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 머니 신호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바로 4월 29일에 포착됐고요. 뉴스 보도일은 5월 29일입니다. 정확하게 한 달 전에 포착을 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 포착일은 매집의 시작일이라 말씀드렸죠. 시작일 이전에 보세요. 거래량 없습니다. 시작일 이후부터 귀신같이 거래량 늘어나죠. 자, 주포들의 저점 매수의 시작일을 정확하게 이 신호가 잡아내주고 있다는 거.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받아 가신다면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포착일로부터요, 이 시세가 몇 개월 만에, 불과 4개월 만에 400%가 넘게 올라오고요. 만약에 이 또 손절 추세선이 뉴스 보도일에 올라가지 않고 손절 추세선을 깨러 내려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도 수익입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이 정석을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진 매트릭스입니다. 진단 키트 관련해서 최대 수혜를 봤었던, 최근에 가장 이제 수급을 가장 많이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이제 정지까지, 거래 정지까지 먹을 정도로 단기간 안에 엄청난 매수세가 몰렸던 종목이죠. 진 매트릭스가 엘리텍 그룹과 분자 진단 제품의 전 세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굉장히 큰 뉴스예요. 이 뉴스가 8월 7일에 뜨면서 상한가를 가게 됩니다. 자, 공급 계약.
당연히 회사에서 맺게 된다라는 거고요. 내부자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재료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상장사의 주포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 어떤 계약 공시가 있는지, R&D 투자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주주 환원 계획이 어떻게 되고, 혹은 공급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미리 알 수가 있는 재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내부자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미리 알 수 있는 주포들은 사전 선심회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 머니 신호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그리고 뉴스 발생일, 제가 이제 이렇게 네모박스, 하얀색 네모박스 표시를 해놨어요. 이때가 이제 8월 7일이죠.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일주일 전인 7월 30일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포착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갑자기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거래량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기 시작했다라는 최초 보도가 8월 2일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7월 30일입니다. 즉, 저때 나온 신호와 거래량은 사실 이제 8월 7일에 발표될 이 공급 계약에 대한 이슈를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선침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3주 만에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했으면 3주 만에 200% 가까운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정말 좋은 기법이라는 거 이렇게 예시 종목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이 기법이 정말 좋은 기법이라는 거 라이브로 증명을 드렸거든요. 이미 신청해 주시는 분들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기법 신청해 주시는 분들 제가 PDF 파일로 이 신호 등록 방법부터 상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신청만 해주시면은 그냥 조건 없이 무료로 다 드립니다. 그냥 드려서 그냥 신청만 하셔서 다 받아가셔서 직접 검증만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드린다는데도 받아가지 않으시면 손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 신청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은 시장의 주도주를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 바로 보셨죠.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은 저희가 밑에서 미리미리 바닥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기법을 배우시면 이런 종목들 직접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이 궁금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전문가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화수 딱 3일만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신청 안 하시면 다음 주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와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 동안 또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언박싱 종목을 확인을 해볼 텐데 아까 어느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죠? 둘 다 이제 바이오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제약 바이오입니다. 예.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큰 기업은 네.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알테오젠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적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두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세요, 제 힌트를. 예. 그래서 오늘도 노래 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4글자고요. 앞에 2글자에 이 노래 제목이 들어갑니다. 원래 이게 듀엣 곡인데 나중에 전문가님께 한번 요청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의 만남 어둠은 사라지네. 와우와.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전 이 노래를 잘 모릅니다. 저랑 동갑이시잖아요, 전문가님. 네, 이 노래 제목이 그대 안의 블루인데 예. 아시죠? 예. 앞에 2글자에 블루가 들어갑니다. 예, 블루 엠텍. 예. 블루 엠텍이라는 종목인데 전문가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그 최근에 핫했었던 네. 이 코로나 관련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입니다. 네. 그 요약을 한번 보시면은 화면에 나신 거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확진세가 조금 죽고 있긴 한데요. 이번 주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진단키트 업체들은 일정 수요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고가 많이 없었는데 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공급을 늘리려고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 블루엔텍 관계자가 직접 코멘트를 했고 올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확진이 돼서 재고가 없었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요가 받쳐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더불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견 실적 업사이드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글로벌 제약사 노보디스크입니다. 여기서 위고비에 대한 국내 출시를 공식화했다라고 합니다.
세계 1위 비만 치료제입니다. 위고비. 근데 이게 이제 위고비 출시를 10월로 공지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국내 10월에 출시를 했고 그렇게 되면 9번째 위고비 출시국이 됩니다. 그리고 노보디스크의 삭센다를 이미 블루엠텍이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고비에 대한 유통도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입 의사 회원이 벌써 25,000명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고 제가 항상 가지고 나오는 네. 비만 치료제 했다면 항상 가지고 나오는 차트가 있습니다. 알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 미국의 성인 비만율 차트고요. 2027년도부터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2030년도 때는 성인 비만율이 50%가 넘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생산성을 대체하면서 점점점 사람들이 실제로 뭐 자율주행만 나와도 그렇잖아요. 운전도 직접 안 하는 시대가 오면서 성인 활동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서 비만율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인데 27년도 때부터 급격하게 성장할 전망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세에 조금 더 반영이 당분간 될 거다. 이 바이오 업종 강세가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 유효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렇게 공모가, 제가 가로선이 공모가거든요. 이 공모가를 계속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19,000원대를. 그래서 이거는 매집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기술적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는요, 7월 1일에 포착됐고요.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 늘어나는 것들 볼 수가 있죠. 매집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를 제가 지금 방송 말미에 제시를 드릴 텐데 전량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절반 정도만 20%에서 절반 정도만 매도를 하시고 제가 리뷰 때 2차 목표가 다시 한번 제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블루엠텍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인데 이 안에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제약바이오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사실 힌트를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한 올 뜰 수가 없으니까 바로 공개해 주시죠.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네, 공개해 주시죠. 우선 마찬가지로 요약은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 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한올바이오 파마가 이제 전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바이오탑 비급여 이제 정장체 처방에서 1위를 했다. 이게 유비스트 기준 그 비급여 정장제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바이오탑 매출 추이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올해 상반기만 벌써 전년도에 거의 한 70% 넘게 달성을 했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 기간 동안에도 더 큰 매출 추이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이뮤노반트라고 이제 이제 협력사입니다. 여기에서 그 이제 관련돼 가지고 임상 계획서 그 적용을 하고 있는 적응증에 대한 임상 계획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임상 3상에 대한 환자 등록도 완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온 내용이고요. 일봉 차트 보면서 설명 마지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8월 23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포착이 됐고 최근에 2번이나 포착이 됐거든요.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늘어나진 않았지만 바이오 업종 자체가 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재료를 앞두고 들어온 스마트머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의 20% 정도만 목표 매도를 누려보시고 제가 리뷰 시간 때 다시 2차 목표가 제시를 잘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머니 신호 이제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왜 안 주시나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계시더라고요. 네, 다 순차적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니까 차분하게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언박싱 종목은 두 종목이었습니다. 블루엠텍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였는데요. 이 두 종목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전문가님이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 머니 기법 저희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렌즈 있습니다. QR코드. 여기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대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종목의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수는 굉장히 조용한데 그 안에서 빠르게 시장의 체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이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저희는 내일도 단단한 전략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야무지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